네, 우리 학생들 2025년 경찰대 편입 시험이 있었죠. 오늘이 11월 네, 13일입니다. 네, 네,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 분 있겠지만 네, 경찰대 편입 시험이 있었습니다. 네, 경찰대 편입이 야, 난이도 이제 원래 예측하는 분들 뭐 저도 잘은 몰라요. 저도 좀 제 하는 것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냐 하니 경찰대가 당분간은 좀 수월할 거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하신 분들이 좀 많았다. 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 경찰대 시험은 어려운 게 아마도 맞지 않나 그런 방향성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분도 있으셨고, 또 다른 분도 있으셨겠죠. 근데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저는 약간 좀 비춰서 잘 안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문제입니다. 경찰 대표님은 40문제고 60분 1시간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 장난 아닙니다. 한 문제를 1분 30초에 풀어야 돼요. 1분 30초 여러분들 문제 이 연습 안 된 사람들은 문제 좀 읽다 보면 절반도 못 읽고 시간 후국 가버릴 겁니다. 아마 경찰대 편입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거 시험 치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을 못 푸는 사람들이 아마 90%일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3분의 2, 못 푼 문제가 3분의 1다. 네, 프로분들 많이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찰대 시험은 정말 역대급 난이도입니다. 그런데 이 1분 30초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죠, 그죠? 근데 문제 유형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어휘가 7문제입니다. 네, 7문제인데 뒤에 플러스 3이죠. 이건 뭐냐면 단락독해. 단락독해는 한 지문 안에서, 한 단락 안에서 어휘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있죠. 그게 3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휘는 한 문장, 잘 아시다시피 한 문장에서 어휘 문제죠, 여러분들. 어법 문제, 문법과 어법이 다릅니다. 문법은 순수하게 지식으로 푸는 거라면 어법은 의미와 그다음 문법 규칙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법 문제 네 문제입니다. 기존의 문법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네 문제 나왔습니다. 논리는 순서 정하기 문장 삽입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는 접속부사들 그런 게 8문제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제 제목 있죠. 주제 제목이라든지 또는 흐름 어색 고르기 이런 것들은 결국 한 단락의 내용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요약 문제로 넣습니다. 그다음 빈칸 추론, 말 그대로 추론 문제죠. 7문제였습니다. 일치 불일치 2문제였습니다. 합하면 40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7문제죠? 폭탄이요, 폭탄. 여기서 거의 여기서 그냥 3문제? 네. 제가 문제 한번 보면, 와, 1, 3, 5, 7. 와, 네. 1, 3, 5, 7. 1, 3, 5, 7. 매우 어렵다. 그다음 어법 같은 경우도 그냥 대놓고 쉽다라는 문제는 없어요. 다 뭐 실수할 만한 것들도 다 있는데 대놓고 어렵다는 게 8번입니다. 8번. 우리 학생들 어법 문제는 어떻게 저는 생각하냐면 어법 문제는 어법상 어색한 걸 고르시오가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데가 그렇게 3D 입체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법상 옳은 걸 고르시오가 무려 4문제 중에 2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어려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논리, 순서나 문장 삽입. 제가 수업을 좀 제법 했지만, 아직 우리 학생들의 전체적인 실력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를 과연 몇 퍼센트의 수험생들이 매우 어렵다고 느끼고, 좀 어렵다 느끼고, 무난하다 느낀지를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제 기준한 말이죠. 이 또 오해를 만들어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생각했을 때 논리 문제는 쉽지 않았다. 그런데 대놓고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어휘나 어법이 많았다. 그렇다고 논리는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냥 어려웠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 요약 문제는 쉬웠습니다. 주제 제목 문제 할 만했어요. 그리고 흐름상 어색한 거 고르시오는 매우 쉬웠습니다. 매우. 다시. 흐름상 어색한 걸 고르시오는 매우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게 좀 그래도 여러분들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동그라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빈칸 추론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빈칸은 참 민망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빈칸이 왜 저는 더 어렵다 생각하냐면 보통 빈칸이 뭘 묻는지는 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도대체 빈칸이 뭘 묻지? 지금 빈칸 빵꾸 뚫었는데 지금 뭘 물어보는 거지 얘들이? 그걸 모를 만한 문제 우리 수험생들의 입장이 됐을 때 야 나는 빈칸이 그냥 뭘 묻는지를 모르겠어.
네. 그런 것들, 그런 문제, 예, 그런 문제, 그런 문제들. 네, 그게 저는 그냥 고난도로 어려웠던 게 25번, 25, 26, 25, 26, 그 다음 29, 25, 26, 29는, 그죠? 예, 많이 어렵다. 많이 어렵다. 여러분들, 예. 자, 그렇게. 그리고 또 확실히 변별력을 뒀어요. 그리고 또 기분 좀 좋아라고, 또 이게 28번이나 이런 것들 아주 쉽게, 27, 28번은 매우 빈칸인데도 불구하고 상중하 중에 하루 출제할 정도로 확실히 좋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일치불일치 무난했습니다. 쉬웠습니다. 그러면 그냥 좀 쉬웠다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면, 보자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어, 어휘 고르는 거 있죠. 단락독해. 단락독해에서 어휘 A, B, C 있고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아주 쉬운 건 아니야. 근데 다른 건 미친 듯이 어려우니까. 제가 그런 거 좀 불만했고. 그다음 어법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 불만했고. 그다음 논리 문제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좀 불만했고. 그다음 요약 문제 쉬웠고. 네. 그다음에 빈칸 추론 중에서 한 두 문제 정도 쉬웠고. 그다음 일치불일치 좀 쉬웠고. 이렇게 이제 한다고 생각하면 학생들이 그냥 50점대가 그냥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많지 않을까. 합격하고는 거리가 물론 멀겠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 참, 시험이 여러분들. 네, 그래서 경찰대학교, 네, 오늘이 11월 13일이고, 이제 대망 내일은 또 대수능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이번 주에 그냥 굵직굵직한 대한민국 영어 시험, 그죠? 참 어렵고 중요한 어떤 뭔가 트렌드를 이끄는, 네, 그런 시험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있네요, 여러분들. 자, 우리 현장에서 시험 친구들은 어땠나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제가 해설 강의는 이미 지금 촬영을 했습니다. 예, 촬영을 하고 업로드가 되려면 네, 며칠 걸릴 건데 제 유튜브로 올릴 겁니다. 네, 독학공부만 하고 나서 올릴 거고요. 자, 자, 소재 말씀드릴게요. 소재 말씀드리면 우리 소재가 읽기의 4대 영역이 있지요. 인문, 사회, 자연, 문화, 예술이죠, 여러분들. 그런 건 항상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초론에서는 마틴 하이데거 철학자 있죠. 존재와 시간. 네, 마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은 그 되게 허걱하는데, 그죠? 지문도 허걱했습니다, 사실. 그런 철학도 당연히 나왔고요. 그다음 뉴런 있죠. 뉴런도 과학 지문에서 단골이죠. 뉴런도 나왔고요, 여러분들. 네, 그다음에 뭐 또 역사적인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나왔고. 그다음 노벨 노예제, 그죠? 예, 마틴 루터 킹 연설. 네, 그걸 가지고는 어법 문제를 또 냈네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 가지고는 골고루 냈네요. 네. 음. 자, 네. 그다음 9.11 테러 뭐 이런 소재들도 보이고요. 그다음 에릭 프롬의 네. 네. 에릭 프롬의 어떤 사랑의 기술 있죠. 에릭 프롬 글도 네,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했죠, 여러분들. 네. 사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생들이 제일 대비가 안 됐고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키텍처 있죠. 이 건축이 있잖아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지문 이해하려면 공간적 개념의 이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이라는 게 미술과도 연결되고 역사하고도 연결되고 그다음 은근히 있잖아요. 메시지 어떤 언어적인 문학하고도 연결이 다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건축 있지 아키텍처 독해는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이트는 제가 강추하는 사이트 AEON 아시겠습니까? 예, AON의 그 사이트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키텍처라 검색하시면 기사들이 쫙 뜰 거예요. 거기서 적어도 기사 한 두 개 정도라도 매우 정독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건축 지문은 정말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이게 뭔 말인지 건축은 뭐지 그지? 미술하고도 관련되지 그죠 여러분들 관련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다음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스포스 신화 그죠? 시스포스 신화 맞습니까? 네. 자 자신이 받은 형벌 그죠? 계속 언덕으로 바위를 그죠? 올려야 되는 또 어차피 굴러떨어질 건데 네 이걸 가지고 흐름 어색한 거 고르시라고 나왔네요. 그 다음에 뭐 소재 네 다양하게 냈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이런 시험들이 좋아하는 이런 소재들 자 골고루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어휘는 진짜 참 야 참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데 어휘라는 건 사실 참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우리가 이런 단어 제외하고, 그래도 좀 제법 익숙한 중학교 단어 제외할게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단어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여전히 많을 겁니다. 사실 학생들이 학창 시절을 다 보낸 당연히 성인들이지만 그때 꼭 영어 단어를 외웠다는 보장도 없고 그 다음에 설령 외웠어도 거의 다 까먹습니다. 휘발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수능 단어 있죠? 수능 단어를 섭렵하고 완전히 체화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걸 다 하고 나서 편입 단어 있죠? 그 편입 단어로 거의 정말로 거의 진짜 그죠? 몇만 단어를 쓸어 담는다는 건 사실 그건 좀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많이. 우리 같이 그냥 이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힘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휘의 출제 방향을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과연 이 출제하는 분들이 전부 너의 성실함을 보겠다. 너가 수험생인데 그 바쁜 시간에 정말 몇만 단어를, 그죠? 네, 그런 단어를 정말 수십 번 반복해야 기억이 날 텐데 그걸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일종의 예를 들어 보면 일본에 여러분들 레이커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레이커시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99%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있잖아요. 선지를 봤어. 선지를 보니까 모르는 단어들이 또 당연히 많아요. 그런데 모르는 단어는 관심을 꺼야 돼. 근데 정답 단어는 알만한 단어 둘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들 드립이라는 단어 있었어요. 드립. 우리 커피 마실 때 드립 맞습니까?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다음 디플렉트는 뭡니까? 빛 반사돼서 굴절시키는 거를 맞습니까? 불편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주어가 뭐였냐면 건샷, 탄환, 그죠, 여러분들? 탄환이 여러분들 스플래시, 그죠? 이제 튀겨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의 전치사가 뭐냐면 리코시아라는 단어 다음에 전치사가 투월드가 있었어. 투월드가 있었다. 그럼 이 토월드는 뭐죠, 여러분들? 이거야, 이거. 이게 아닙니다, 이게. 그럼 절대 드립 고르면 안 되죠. 드립은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니까 아래로 오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뭘 강조하고 싶냐면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총알 주체를 생각하고 네, 그다음 전치사 생각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치사 공부 생각보다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전치사가 직접적으로 건드리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근데 정답을 찾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치사가. 그래서 전치사 공부를 꼭 많이 하십시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치사 뜻 하나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뜻이 하나만 있는 거 그냥 오히려 고마워 외우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뭐 듀투 이런 거 있죠? 네. 자, 자, 주게로. 차라리 우리가 잘 아는 비코즈 오브나 듀투 이런 건 쉬워. 왜냐하면 듀투는 뭐뭐 때문에잖아요. 이거 외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공간과 장소에 관련된 전치사가 한 40개, 40개 정도 돼요. 그런 공간이나 그런 전치사를 여러분들 이거를 공간적인 그런 전치사, 그죠? 뭐 점의 느낌, at, 그다음에 또 through 봤습니까? 예, 가로 느낌, 세로 느낌, 그다음 평면, across 이런 거, 그다음 공간적 개념의 out of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전치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론으로 푸는 문제도 상당히 많았다. 그죠? 그 다음에 7번 같은 어휘 문제를 보면, 야, 이건 또 어땠냐면요. 7번은 절대 단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정답을 지배하는 결정적 단어, 특정 단어의 홍성입니다. 여러분들 7번 문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빈칸 ABC가 3개가 있어요. 근데 빈칸 포함한 문장을 얘가 열심히 번역해 볼게 들어보세요. 1번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장할 것이다. 자, 로마의 예술은 진지한 고려상이 될 만하지 않다. 그리고 물론 사실이다. 그것은 그리스에게 그다음 빈칸하게 은혜를 입고 있다.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1번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장할 것이다. 로마의 예술은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장점, 가치가 없다. 그리고 물론 사실이다. 그것은, 즉, 로마의 예술은 그리스에게 뭐뭐하게 은혜를 입고 있다고. 자, 이런 빈칸이 바로 뭐예요? 이 문장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문장 전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특정 단어와의 홍성을 보는 능력입니다. 다시 특정 단어와의 홍성. 지금 이 특정 단어가 은혜를 입고 있다, 야. 은혜를 입고 있다. 즉, 우리는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이 단어하고 딱 궁합이 좋은 그런 부사를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 합격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준 그런 주변 분들 많겠죠. 그럴 때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덕분님이 될 때, 저는 선생님에게 은혜를 입고 있어요. 선생님에게, 그죠? 자, 선생님에게 엄격하게 은혜를 입고 있어요. 이런 말 안 하잖아.
선생님에게 주로 은혜를 입고 있어요. 안 하잖아. 이거 된다 생각하면 문제 있어요. 자, 저는 선생님에게 상당히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세를 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정답이 상당히 헤빌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빈칸 뚫었고, 이런 식으로 ABC 이렇게 빈칸 뚫었어요. 이 작업을 여러분들 이게 특정 단하고 짝꿍이죠, 짝꿍. 이 부사가 이 동사랑 궁합이 좋다. 이게 있잖아. 토익이면 여러분들 족보가 있어요. 토익은 이런 게 족보가 있어서 족보 외우면 많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쪽 동네 편입 여기는 있죠. 너무 양이 방대. 왜냐하면 인문학, 철학, 심리학, 뭐 이 원서, 학술지, 논문 맞습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거에서 그냥 뭐 다 그냥 고전 이런 데서 그냥 다 갖다 발라버리기 때문에 누가 이 작업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알아준다고 이 작업을 하겠습니까, 과연? 그러니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오니 이런 작업을 하는 분들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좀 수업 시간에 제가 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절대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한테 고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떤 공부를 좀 해오셨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 있죠. 독해 지문 하나 보시고 거기에서 부사랑 동사의 호응 지금처럼 상당히 heavily 상당히 은혜를 입고 있다 이렇게 있잖아. 그것만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형광펜을 칠해봐요. 그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 있잖아. 한 100개 정도를 목표로 해봐요. 다시 몇 개? 100개. 그러면 상당히 실력이 늘 겁니다. 음. 자료들이 뭐 너무 많겠지만 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뭐 신문 받아본 사람 없다는데 저는 여러분들 제가 바라보는 영자신문이나 그다음에 잡지나 이런 게 20개입니다. 20개. 예, 20개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게 하는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국내 이거는 이제 중앙대니까 국내 영자신문이잖아. 그러면 중앙대리 신청을 하면 자, 뉴욕타임즈도 같이 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국내 영자신문 해도 되겠죠. 예, 뉴욕타임즈 같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뉴욕타임즈가 여러분들 기사가 메인 기사가 100개 정도 됩니다. 100개 정도. 여러분 뉴욕타임즈는 아시죠? 지성인들 전 세계 지성인들이 제일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영자신문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런 메인 기사가 그러면 여러분들 특히 긴 걸 찾아. 자, 그냥 보여드리려고. 음, 음. 자,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네, 있죠? 네. 그러면 여기 기사에 이제 형광펜을 딱 들어. 네, 형광펜을 들고 있지. 딱 부사랑 동사, 또는 부사랑 형용사 이렇게 있지. 딱 궁합 있는데 어울린다면 형광펜을 쫙쫙쫙 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거기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만 해석을 해서, 알겠지? 네.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 그죠? 아, 나는 이 말이 자연스러운지 몰랐다. 나는 이런 말이 더 자연스럽다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그럼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걸 그죠, 여러분들? 다 외워주시면 되잖아요. 네, 정성을 들여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남하고 똑같은 방법을 해서, 그죠? 남보다 월등하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여러분들. 네. 눈에 보이는 게 절대 다가 아닙니다. 네. 음. 그죠? 자, 이런 뭐 신문을 해도 괜찮고, 그죠, 여러분들? 그다음 뭐 잡지로 해도 괜찮고,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적어도 단락 있지, 단락. 한 글에 단락이 한 10개는 있는 걸 출력하세요. 다시 단락이 하나, 둘, 셋, 넷 세어봤을 때 10개 정도 있는 걸 출력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어휘는 다시 말하지만 세 가지로 출제됐다. 첫 번째는, 네. 자, 겉보기에는, 네, 밑줄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칸처럼 푸는 문제. 또 반대로 예, 겉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그것도 있었어요. 겉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컨베이 여러분 컨베이 C-O-N-V-E-Y 컨베이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전달하다로 알 겁니다. 근데 이 컨베이를 1대1로 대응해서 찾으려고 하면 답이 안 보여요.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이 컨베이가 전달하다지만 선지에서 정답되는 게 노골적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빈칸처럼 부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 지금처럼 특정 단어와의 호응성을 물어보는 것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외우는 것 5대5로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단어 외우고 그다음 너무 선 넘는 단어 외우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뭐 해라? 추론 능력. 맞습니까? 어휘를 제대로 알고 쓰는 그런 어휘 사용 능력을 더 향상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영영풀이도 꼭 보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영영풀이 하면 어느 천년의 글을 보나 하시는데요. 그 영영풀이 한 번 보는 시간 그게 조금 더 그냥 단순하게 한글 뜻만 확인하는 것보다 좀 더 걸리지만 기억은 계속 갑니다. 그리고 오역도 안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단어들은
실제로 참 어려웠습니다. 그다음 에소테릭 이런 단어 아세요? 에소테릭? 이 에소테릭이라는 단어는 편입에는 단글로 나오는 단어긴 해요. 국회식에도 좀 나오고. 그런데 에소테릭도 사실 이것도 배신 때리더라고. 예, 저는 3번 문제를 정말 너무 최고의 문제라 생각해요. 최고의 문제. 어휘 문제 3번 문제. 근데 에소테릭을 제 생각에는 시험장 갔는데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이 70%. 그리고 한 30%는 설령 기억이 나도 뜻이 많아요, 이게. 이게 난해한, 심오한, 비밀의 맞습니까? 막 이렇게 뜻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딱 하나로 동요로 찾으려고 하면 안 보여. 그래서 이 단어 역시 빈칸처럼 풀어야 되는 정말 말귀를, 그죠? 이 문맥 파악 능력을 정말 많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3번 문제 굉장히 어렵고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 어법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법 문제는 어땠다고요? 네. 자, 네 문제가 나왔는데, 어법상 어색한 거 고르시오가 아니고, 어법상 옳은 걸 고르시오가 어려운데, 그게 두 문제나 나왔다는 거. 그다음 또, 어법 문제가 어떤 게 어렵냐면, 형태 바꾸는 건 할만해요. 예를 들어, S가 안 붙어서 틀렸다, 또는 ING가 안 들어서 틀렸다, 이런 건 할만해. 근데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추가가 어려워, 추가. 삭제는 오히려 쉬워. 뭔가 불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잘 보여요. 그런데 추가가 어렵습니다. 넣는 거 있죠. 네, 그게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형태 변화보다 넣는 추가가 가장 어려워. 그거는 해석도 정말 잘해야 되고. 근데 추가 문제가 9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법 문제도 참 어려웠다. 그 다음에 어법 문제는 있잖아. 밑줄을 끊는 게 또 중요한 게 있죠. 이 어법 문제가 제가 어차피 에이, 조금 빡빡 줄게요. 자, 너무 웃긴다. 네. 자, 어법 문제가 있잖아요. 밑줄을 기분 나쁘게 껐다니까? 그게 10번 문제인데, 뉴런이 나왔거든? 뉴런이 주어로 나오고, 보세요. 그 다음, 뉴런 S부터 R, 그 다음에 taken, 그 다음에 in, 그 다음에 뒤에 온 말이 chemical signs, 화학 신호, 뭐 이렇게 명사가 떴어. 그리고 잘 봐요. 줄이 어디 있었냐면 있잖아. R taken에 있었어. 그냥, 자, 그럼 우리가 시험장 갔는데 시간도 없어. 바빠 죽겠는데. 자, neurons are taken. 여기 위치에서 are taken.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네, taken 타동사. 근데 in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와, 싸. 목적 없네.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가 옳다 하고 그러다가 틀린다니까. 네. 아니야. 이 줄을 기분 나쁘게 껐어. 차라리 만약에 출제자가 줄을 어디까지 껐다라면 in까지 껐다라면 나왔어. 그럼 평소에 take in이라는 수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알겠습니까? take in, take on, take up, take down, take away, take aside. take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이어 동사를 만들어냅니까? 그런데 이 출제원들이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줄을 take까지만 갖다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뒤에 목적 없네 하고 옳다나고 한 거야. 근데 그 여러분 아니잖아요. 해석해봐요. 해석해보면 뉴런은 화학 신호를 받아들인다 이래야지. 뉴런이 그죠? 어디로부터 주변의 뉴런으로부터 chemical sign 화학 신호를 받아들인다 그래야 돼. 능동태가 돼야지. 능동태. 그러니까 이 수동태에서도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뭐 하나 그냥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여러분들, 예. 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분들, 네. 자, 해설 강의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이제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다른 영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네, 저희 경찰대학 편입 시험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은가? 자,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적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은 일단 무조건 이거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그날부터 시험장 가기 전날까지 해야 될 건 단어 암기입니다. 단어는 산소호흡기입니다. 그래서 산소호흡기 없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단어는 무조건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갖고 너무 많이 바라지는 마. 이런 어려운 시험에서는 내가 단어를 외웠으니까 내 살림살이가 좀 많이 나아지겠지. 아니, 그렇게 많이 안 나아져요. 그렇습니까? 워낙 이쪽 동네는 그죠? 해박한 어떤 그죠? 말귀 알아듣는 맞습니까? 예, 소재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술적인 글, 그다음에 고전 이런 걸 많이 읽어야 된다고. 다시 학술적인 글, 고전 이런 걸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에 큰 기대는 하지 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어 외우는 쪽으로
여러분들, 예, 30%의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 이 단어는 당연히 여러분들 수능 단어는 다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 편입 단어 중에서도 여러 번 나온 단어 있죠. 여러 번 나온 단어들. 그런 단어 위주로 꼭 외우실 걸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영영풀이도 좀 보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뽀개는 공부를 하세요. 뽀개는 공부. 뽀개는 공부가 뭐냐면 제가 아침 특강 월대를 들은 수업을 할 때 항상 하는 건데요. 좋은 지문을 만나면 할 게 많아요. 좋은 지문을 만나면 그 좋은 지문에서 주제 제목 문제를 만들고도 싶고 출제위원이 순서나 문장 삽입도 만들고 싶고 그다음 출제위원이 어휘 문제도 당연히 만들고 싶겠죠? 어법 문제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빈칸 추론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게 물 좋고 정자 좋은 이런 지문이 명지문이에요. 그런 지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네. 그래서 그런 명지문을 읽으세요. 잠깐만. 자, 그럼 신문 좀 보여드렸지. 음, 네. 자, 그 다음에 뭐 명지문이 너무 많지만, 네.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음.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원서를 읽으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죠? 그러니까 수험생들한테 이건 별로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거, 예를 들어 이코노미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딱딱 단편적인 글들이잖아.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리력을 기른다.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논리력을 기른다 그러면 이코노미스트가 좋아요, 우리 학생들. 좋은 게 있어요. 됐습니까? 네. 네, 논리력을 기른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코노미스트가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순발력이지, 순발력. 순발력을 기른다 그러면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예를 들면 좋아요, 여러분들. 다시 순발력 기른다면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좋아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순발력도 기르면서 그다음 영어다운 추론을 강해진다 그러면 예를 들면 뉴스위크가 좋아요. 예를 들자면 뉴스위크가. 그다음 또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쪽으로 글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AEON이라는 사이트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또 심리학, 철학 이런 쪽으로는 IEP라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I International, 그다음에 또 Encyclopedia, 맞습니까? Psychology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에서 철학을 집대성해 놓은 그런 사이트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경제지문 맞습니까? 네. 인베스토피디아. 뭐 경제 용어를 너무 모른다 그럴 때는 인베스토피디아가 좋아요. 그다음 과학은 라이브 사이언스라고 있어요. 그게 또 좋아요. 그다음에 역사나 이런 거는 히스토리닷컴이나 스미소니언 사이트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게 몰라서 그런 건데 모르신다면 제 이 정보가 좀 도움되길 바래요. 그런데 들어가서 뭐 유료 사이트도 당연히 있고 제가 지금 말한 것들 중에서 절반은 유료고 또 절반은 무료입니다. 네. 그런 사이트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글을 출력해서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서 초반에는 한 달러 정도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평균적으로 한 7달러. 다시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그 호흡력이 길어야 됩니다. 조금 읽다가 너무 싫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추천하는 건 7달러, 7달러 정도는 몰입해서 읽으세요. 그러면서 항상 뭐만 하시면 된다? 옆에 요약하는 게 좋아요. 요약. 읽고 무슨 말인지 요약하고 또 읽고 요약하고 이렇게. 예. 그리고 형광펜을 들고 내가 뭔가 말귀를 못 알아듣겠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 형광펜을 집어넣는 게 좋아. 그리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간격을 두면서 한 3번 정도는 고민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그런데요. 형광펜한 모든 부분이 영원히 계속 형광펜이 되어 있진 않아요. 내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듣겠어. 이렇게 해서 항상 발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실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 어떤 독해 노트, 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독해 노트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독해 노트에는 요약을 좀 적어라. 그리고 단어의 사전적 의미 말고 문맥적 의미. 맞습니까? 그걸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해라 이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런 게 힘들다 그러면 제 수업 아침 특강 월대를 들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제는 저는 있잖아. 무조건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출 문제 무조건 풀어야 돼요, 기출 문제. 네. 그래서 제가 다 추천하는 건요.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 별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기출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 도움되는 건요. 그 해에 모든 영어 문제 푸는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출제 우리 영어 교육 방향 있지? 영어 교육 방향이나 무엇을 요즘엔 좀 더 중시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 포커스가 한 해 시험에 다 녹아 있어요. 자, 그럼 저는 이렇게 할게. 일단 세로, 그죠? 세로 개념이지. 옛날 기출부터 지금까지 역대 기출문제. 역대 기출문제 10년치 정도는 푸는 거. 그럼 이건 세로 느낌이지. 그 다음 가로 느낌이 뭐다? 그 해에. 예를 들어 지금 올해가 그럼 본인 시험이 선생님 난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25년 내년에 저는 선생님 2월 달에 시험 있습니다. 그럼 2월 달은 좀 초반이니까 시험이 별로 없잖아? 그러면 2024년 모든 영어 시험을 다 풀어란 말이야. 알겠나요? 그다음 본인이 만약에 2025년에 하반기 11월 달에 시험이 있다. 그러면 그죠? 지금부터 해서 지금부터 1년을 딱 잡아. 그렇게 해서 내년 11월 자기 시험 치기 전까지는 모든 심지를 다 푸는 거야. 이게 최고입니다. 꿀팁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있는 영어 시험 스케줄을 다 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 편입시험 그다음 또 수능시험 수능도 뭐다 6월 그다음에 9월 모의고사는 달달이 있지만 솔직히 모든 모의고사 아니더라도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1월 대수능 맞습니까? 문제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머리 쓰는 시험이라서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빈칸 이런 거뭐 18번 그죠? 19번 신경 이런 거나 쉬워서 그렇지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수능 있잖아요. 고2 정도 풀어도 있죠. 고2. 심지어 고1을 풀어도 있죠. 고1을 풀어도 때로는 예전에 고3보다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상향 평준 엄청 많이 됐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 그다음 편입 시험, 그다음 공무원 시험, 사관학교 시험, 그다음 경찰대 시험 있지. 네. 그렇게 해서 쓸어서 다 풀어버리라니까. 그러면 공통분모가 보여요. 제가 그거잖아요. 공통분모. 네,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되겠죠? 네. 자, 그럼 제가 네. 저는 여러분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길게 했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총평도 했고, 그다음에 학습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댓글로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지 않을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제가 실시간으로 답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진정성 있으신 분들은 제 다음 카페에 수업 영어인 줄리아 그냥 다음 카페에서 줄리아 영어라고 검색하셔도 나올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등업 신청하고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네 저는 환영합니다. 전 딴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진정성만 보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어, 여러분들에게도 저의 그런 또 반대로 진정성이나 진심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서 경찰대학 네, 문제 네, 총평을 이야기를 간단히 말들을 총평을 드렸고 네, 어려운 문제도 좀 말씀드렸고 네,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제 카페에 또 올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네, 해설 강의 기대해 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고 여러분들 또 앞으로 또 좋은 또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